안녕하십니까, 번개손가락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한 편 남겨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학원들 찾으시죠? 이제 막상 학원을 갔는데 이 강사가 과연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인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잘 하셔야, 좋은 강사를 만나야 기타를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좋은 강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소문으로도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딱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상담을 했을 때는 알기 힘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배워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문이나 아니면 이제 처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한테 DM이 자주 와요. 멀리 있는데 레슨을 받고 싶다.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레슨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레슨을 받고 싶어 하세요. 오프라인 레슨을 받고 싶은데 참 동네 주변에는 제대로 된 강사는 없는 듯 하여 참 멀리 있어서 저랑 거리가 멀어서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기는 힘들어서 참 죄송스러울 따름인데, 그래서 제 여러분들께 조금 거리나 시간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면 학원에 가는데 시간적으로 손실이 좀 따르겠죠. 그런 거를 감안하시더라도 기타를 잘 배우려면 좋은 강사한테 가서 좋은 강사를 수소문하셔서 찾아가셔서 배우는 방법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다. 기타를 잘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좋은 기타 강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기타의 연주 실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주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 기타 치는 거랑은 판이하게 다르네. 정말 잘 치네, 저 사람. 이 정도로 보일 정도에 되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높은 경지까지 가본 사람만이 자신들이 터득한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한 방법들, 그런 노하우들을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강사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모든 강사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낮은 레벨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배워봐야, 사실 그래요. 높은 경지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경지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려운 부분을 연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조차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실력이 좋은, 정말 잘 치는 사람을 찾아가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이제 연주를 하고 싶은 그런 곡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곡들을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충분히 레슨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강사분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난곡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곡들. 물론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내가 이번 생에는 칠 수 없을 것 같은 곡들, 하지만 잘 배운다면은 시도는 해보고 싶은 그런 곡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곡들을 강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나 이거 치고 싶은데 이거 레슨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께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다른 좋은 곡들이 많으니 차근차근 나가보시죠. 이건 못 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못 치는 곡은, 강사가 못 치는 곡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기타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내가 쳐보지 못한 곡이라도 충분히 잘 본인이 연습을 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력이 안 된다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상담 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전자기타 잘 치고 통기타 잘 친다 칩시다 해도 재즈 기타, 그 다음 클래식 기타, 이 두 가지는 영역이 다릅니다. 똑같은 기타라는 악기이지만 배우면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재즈 기타를 배우고 싶은 분은 무조건 재즈 기타를 전공하신 분께 배우셔야 돼요. 일반적인 실용음악학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용음악학과 거기도 재즈를 배우죠. 하지만 재즈 기타를 전공을 해서 재즈 연주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 레슨을 받으셔야 됩니다. 클래식 기타는 클래식 기타가 전공 따로 있죠. 클래식 기타 전공자께 배우세요. 커리큘럼 자체가 완벽하게 틀려요. 기타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해서 재즈, 락 모든 분야를 다 전문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한평생 음악을 공부를 하고 기타를 연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공부하기에는 인생 한순간이 너무 모자래요. 그래서 그 전공을 하신 분들께 가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잘하는 강사여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실력이 좋다면 기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건 자신의 노하우를 말로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정교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딱 해봤을 때, 얼만큼 이 사람의 지식 정도, 말을 할 때 얼만큼 교양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인생을 좀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얼만큼 잘하는 사람인지, 요런 거 이제 조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사의 인성적인 부분도 보셔야 되겠지만,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기타 레슨을 잘 합니다. 각도, 그 다음에 사운드, 파형,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부분, 요런 부분들, 어찌 보면 피지컬적인 요소들, 해부학적인 요소들, 요런 부분들까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석을 한 분, 그런 냄새, 그런 스멜이 나는 분들께서 기타를 잘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 분들을 찾으시라 하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타라는 악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연주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타라는 악기 자체. 전자기타도 종류가 많단 말이죠. 레스폴, 스트레토캐스터, 그 다음 슈퍼 스트렛, 그 외에 할로우 바디,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변형된 악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해도가 높아야 되냐면, 깁슨 레스폴이라는 기타와 일반적인 스트레토캐스터 혹은 슈퍼 스트렛, 피킹의 쉐입 자체가 틀려집니다. 이런 악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삭하고, 그런 부분을 교정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 악기 자체에 대한 사운드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곡률, 그 다음에 스케일 랭스에 따른 줄의 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께 레슨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운드를 잘 만드는 강사를 꼭 찾아가십시오. 자, 이 부분은 처음에 상담할 때 딱 한마디로 말씀 한번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기타 사운드가 궁금합니다. 리프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솔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동경하는 사운드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분 기타 사운드는 정말 멋지네 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께 레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소리를 계속 들어보셔야 좋은 기타 사운드를 알게 돼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기타 사운드가 좋지 않은 이유. 좋은 기타 사운드를 몰라서 못 만드는 거예요. 알면 만들겠죠. 자, 그렇게 사운드를 정말 잘 만드는 강사가 있으면 그런 분들께 배우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상담할 때 한번 연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어, 정말 잘 치는 실력자를 배출한 경험이 있는 강사께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피교육자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실력자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사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사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분들 계세요. 강사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 실력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이 두 부분이 다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좋은 연주자들을 배출한 분들, 이런 분들을 수소문하셔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이렇게 좀 소문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친절한 강사가 좋습니다. 하지만 친절하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기타 강사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좀 엄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강사들이 전 훌륭한 강사라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친절하다 보면 좋게 돌려서만 얘기를 하시는 강사분들 계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물론 대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강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강사들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기타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좋은 부분만 말씀드렸죠. 피해야 될 유형의 강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분들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진짜 돈 날리는 격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강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라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자, 피해야 되는 유형 중에 첫 번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크로매틱 계속 하면 속주할 수 있다는 강사들. 이거는 속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크로매틱 해가지고 그 정도 습득된 게 요게 속주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강사일 뿐이라는 거죠. 크로매틱 계속 한다고 속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크로매틱만 하면 속주, 빠른 연주 할 수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강사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주를 보여달라면 곡 리프만 치거나 잽잽이만 보여주는 강사들 있죠. 정작 편안한 솔로나 이런 것들 안 보여주고 그런 강사들 피하세요. 그분들은 그 정도까지밖에 못 치는 거예요. 솔로를 쳐달라 해가지고 정말 현란한 연주를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 그렇다면 믿을만한 강사겠죠. 그 정도를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연주를 보는데 비브라토나 밴딩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한 강사들, 그분들은 레벨이 낮다는 뜻이에요. 강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 참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인데, 실용음악과 졸업해서 뭐 이런저런 뭐 그렇게 이름 없는 학교 졸업하더라도 연줄에 의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실용음악 학원에 들어가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자, 비브라토나 밴딩이 불안한 강사들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기타를 잘 치냐 못 치냐의 척도가 최우선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밴딩과 비브라토를 얼만큼 유려하게 잘 하느냐예요. 밴딩과 비브라토가 안 되면 강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자, 그 다음 또 피해야 되는 유형 중에 또 위험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자신은 굉장히 어려운 곡이 있어요. 레슨생이 이런 곡을 배우고 싶대요. 그리고 이 레슨생이 굉장히 잘 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연주가 안 되는데 강사가 연주는 안 되는데 이 곡 다 따서 레슨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헛소리하는 유형들 있어요. 물론 기타 강사가 굉장히 실력자다, 이런 분들은 연습에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될 만한 강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난곡을 이거 내가 치기는 힘든데
근데 내가 연주는 못하지만 레슨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 있죠. 그거는 자신이 연주가 안 되면 그 레슨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유형이 이런 어려운 곡들을 왜 하고 있냐고. 좋은 곡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강사의 생각이에요. 강사의 생각. 니즈가 이렇다면 자 차근차근 밟아서 네, 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신이 안 된다고 해서 좋은 노래들 많습니다. 스위피킹, 6현 스윕, 5현 스윕 이런 거 누가 합니까? 이거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강사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강사님 할 수는 있습니까? 못 보여주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말 위험한 부류 또 있어요. 레코딩 자꾸 해보면 실력이 는다고 헛소리 하는 강사들. 저는 이런 부류들 보면 진짜 아무리 장사가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강사들이 있나 싶습니다. 레코딩을 해보면 실력이 늡니까?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죠.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 음반 낼 것도 아닌데 레코딩 자꾸 하면 실력이 는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반복 연습을 해야. 무슨 레코딩을 계속하면 그게 연습입니까? 레코딩은 뭐냐면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는 수단밖에 안 돼요. 친 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럼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레코딩 하지 않고 강사가 보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레코딩이 필요합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자신의 연주한 거를 그냥 찍어보고 모니터링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부분은. 왜 레코딩하면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는 강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폰으로 찍어도 충분하고 정작 그렇게 레슨을 하려면 돈을 벌고 싶으면 믹싱 레코딩 강좌를 따로 개설해서 새로운 레슨을 새로운 강좌를 돈 받고 하는 게 이득이란 말이죠. 왜 그런 기타 레슨 받는 분들께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파일로 가지고 제대로 못한 연주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만 했었는지.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술자리에 자꾸 찾아서 따라오는 강사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강사들. 여성분들께 치근덕대는 강사들 있어요. 이런 강사들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어째 사람을 가르쳐주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레슨생 등골만 빨아먹으려고 술이나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레슨 받는 여성분들이 있으면 찝적대고 이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 레슨 받기 전에 수소문 하셔서 피해야 됩니다. 진짜 해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런 강사들 나이 많은 분들 중에 꽤나 계세요. 그런 강사들 피하십시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독서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강사를 찾으셔서 기타를 잘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